서울 광장시장. 평범한 야채 가게 주인 김옥순 할머니. 그러나 그녀의 과거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가게가 뭐가 그리 소중합니까? 새 것으로 바꿔드리겠다는데 내 야채에서 손 떼세요. 이런 늙은이 때문에 박진호가 옥순을 밀치고 옥순이 넘어집니다. 당신이 먼저 내 몸에 손댄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그냥 가세요.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야채나 파는 할머니가 무슨 특수부대 중령이라고? 정말 웃기는 얘기네 참. 젊은이, 내 가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옥순이 박진호의 팔을 잡아 순식간에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으악! 이 할머니가 힘이 왜 이렇게 세? 혹시 1983년 DMZ 침투 작전에서 12명의 부하를 이끌고 인질 구출에 성공한 김옥순 중령님이신가요? 그 말을 듣자 옥순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기밀 작전이었어요. 과연 그녀의 엄청난 과거는 어땠던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광장시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간간히 지나가는 트럭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옥순네 야채 가게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김옥순은 7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곧은 자세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으로 40년을 이어온 일상이었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옥순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가게 안으로 들어선 옥순은 형광등을 켰습니다. 누렇게 바랜 불빛이 좁은 가게 안을 비추었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은 1983년 것이었습니다. 달력 속 젊은 여성의 모습은 지금의 옥순과는 너무도 달랐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옥순은 앞치마를 둘러매고 칼을 꺼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전투에 임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예리함이 번뜩였죠. 칼을 손에 쥐는 순간 옥순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손목의 움직임은 유연했고 손가락은 칼을 다루는데 익숙했어요. 오늘도 얌전히 있어라. 알았지? 옥순은 야채들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상추, 깨십, 고추, 오이. 그녀에게는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야채를 다듬는 솜씨는 놀라웠습니다. 칼이 야채 위를 스치듯 지나가면 마치 마법처럼 깔끔하게 손질된 야채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났습니다. 1시간 후 옥수는 농수산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장을 보는 일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옥순 할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농수산물 시장의 젊은 상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옥수는 미소로 답했어요. 싱싱한 걸 고르려면 일찍 나와야지. 옥수는 야채 하나하나를 살피며 천천히 골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레이더처럼 최상의 상품을 찾아냈어요. 상추를 고르던 옥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직감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군 생활을 할 때 위험을 감지하던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옥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옥수는 진열대에 야채를 예쁘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모든 야채는 크기와 상태에 따라 정확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병사들을 정렬시키듯 정확했죠. 야채랑 대화하는 옥순 할매가 또 시작하셨네. 지나가던 젊은 상인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옥순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40년간 들어온 이야기라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내 야채들은
내 말을 잘 듣는단다. 사람보다 더 말을 잘 듣지.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추억이 묻어 있었어요. 오전 8시 광장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의 외침과 손님들의 발걸음 소리로 시장은 생기를 되찾았어요. 옥순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의 주인은 최만수 상인회장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최만수는 광장시장에서 30년 넘게 옷가게를 운영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요. 옥수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만수의 눈빛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사실은 재개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최만수의 말에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는 이곳 상인들에게 재앙과도 같은 의미였어요. 또 그 이야기인가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옥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최만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에는 좀 달라요. 박진호라는 개발업자가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젊은 녀석인데 말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인데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예요. 양복을 빼입고 다니는데 말은 부드럽지만 눈빛이 차가워요. 벌써 몇몇 상인들이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하더군요. 옥순의 마음에 불안감이 깊어졌습니다. 가게는 그녀의 전부였어요. 군을 떠난 후 3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그녀의 삶의 방패였고 마지막 전선이었죠. 걱정 마세요. 내 가게는 내가 지킬 겁니다. 옥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오래전 작전을 수행하던 그 시절의 중령으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알았어요. 옥순 씨.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박진호라는 사람 만만치 않아 보여요. 최만수가 떠난 후 옥수는 문득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부대 마크가 새겨진 군번줄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장신구로 여겼지만 옥순에게는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다시 싸워야 할 때가 온 건가? 옥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40년 전 적진에 침투하던 그날처럼 지금의 그녀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느꼈던 불안감의 정체가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옥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야채를 손질하던 그녀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내 자리를 빼앗길 순 없지지. 옥수는 칼을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하루는 계속되었습니다. 오전 10시 광장시장은 이제 완전히 깨어나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상인들의 외침과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시장 곳곳에 울려 퍼졌어요. 옥수는 평소처럼 야채를 정리하며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장 입구에서부터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시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누가 왔나 봐요. 옆 가게 주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검은색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앞장서고 그 뒤로 비슷한 차림의 젊은 남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어요. 저 사람이 박진호인가 봐요. 주변 상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옥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최만수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진호는 가게마다 멈춰 서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상인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어두워졌습니다. 옥수는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정리했어요. 군 시절 적과 마주할 때처럼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내 차례구나. 옥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래된 전투 본능이 되살아났어요. 그녀의 눈은 박진호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박진호가 옥순네 야채 앞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완벽하게 다듬어진 머리카락과 값비싼 시계가 그의 지위를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진호라고 합니다. 박진호는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가식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옥수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할머니께서도 이미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광장시장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박진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옥수는 그 서류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난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옥순의 단호한 대답에 박진호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할머니,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이런 낡은 시장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곳을 현대적인 복합 쇼핑몰로 바꾸는 거예요. 박진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압이 느껴졌습니다. 옥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옥순의 단호함에 박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속 계시면 시장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다른 상인들은 이미 동의했어요. 할머니만 고집을 부리시면 모두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의 말에 옥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차올랐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내 대답은 변함없어요. 이 가게는 내 삶이고 내 모든 것입니다. 박진호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야채의 진열대로 손을 뻗었어요. 이런 낡은 것들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순간적으로 박진호의 손이 상추 더미를 쓸어버렸습니다. 상추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옥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옥순이 소리쳤지만 박진호는 이미 다른 야채들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깨씹, 고추, 오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가게가 뭐가 그리 소중합니까? 새 것으로 바꿔드리겠다는데. 박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옥수는 앞으로 달려나가 박진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었어요. 내 야채에서 손 떼세요.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박진호는 옥순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런 늙은이 때문에 박진호의 밀침에 옥순은 비틀거리다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옥순의 몸이 진열대에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옥순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셔츠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부대 마크가 새겨진 금속 목걸이였어요.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짓이에요?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성이
군중을 뚫고 앞으로 나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캐주얼한 차림이었고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남성이 옥순에게 다가와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옥순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을 밀치다니요. 젊은 남성이 박진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진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우리는 정당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게 정당한 사업입니까? 젊은 남성의 시선이 갑자기 옥순의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저게 혹시 젊은 남성은 말을 멈추고 옥순의 목걸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박진호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물러섰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할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박진호가 떠난 후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옥수는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흩어진 야채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젊은 남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젊은이, 당신 덕분에 더 큰 문제는 없었네요. 제 이름은 이준서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준서는 옥순의 목걸이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실례지만 그 목걸이 준서의 말에 옥수는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것 같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냥 오래된 물건일 뿐이에요. 옥수는 대답했지만 준서의 눈빛에서 그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1980년대 특수부대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준서의 질문에 옥수는 얼어붙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옥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래전 부하들을 지휘하던 중령의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준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이준서입니다.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옥순의 숨겨진 과거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옥순 중령님이신가요? 준서의 질문이 시장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옥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옆 가게 상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놀란 표정으로 옥순을 바라봤어요. 야채 장수 할머니를 중령이라 부르는 젊은이의 말에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옥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네요. 옥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두 사람이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자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그것을 무시한 채 준서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가게 안은 좁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1983년 달력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준서의 시선이 그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저 사진. 준서가 말하려 했지만 옥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고
어떻게 나를 알고 있죠? 옥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준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이준서입니다. 저는 1980년대 특수부대 여성 장교들의 기록을 연구하고 있어요. 준서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옥수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죠? 옥수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준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1983년 DMZ 침투작전에서 12명의 부하를 이끌고 인질 구출에 성공한 김옥순 중령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옥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빗줄기가 쏟아지던 밤, 철책을 넘어 적진으로 침투하던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건 기밀 작전이었어요.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기밀이 해제되었어요. 하지만 기록은 불완전했습니다. 여성 장교가 작전을 지휘했다는 사실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었죠. 준서의 말에 옥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여자가 특수부대에 있다는 게 당시에는 인정하기 힘든 사실이었나 봐요. 옥순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작전에 참여했던 한대원의 일기장에서 단서를 발견했어요. 우리의 중령님은 여자였지만 어떤 남자보다 용감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준서의 말에 옥순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강우,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나요?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우진 상사의 일기였습니다. 할머니를 아셨군요. 그 아이는 내 부하 중 가장 어렸어요. 마치 아들 같았죠. 옥순의 기억 속으로 과거가 물밀듯이 쏟아졌습니다. 비 오는 밤, 철책을 넘어 적진에 침투했던 순간, 적의 총탄에 부상당한 강우를 업고 탈출했던 그 시간,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죠. 우리는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DMZ 인근에 배치되었어요. 옥순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적들이 남한 주민 3명을 인질로 잡았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대는 12명, 모두 정예요원이었죠. 나는 중령으로서 그들을 이끌었어요. 준서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옥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꺼내려다 멈추었어요. 괜찮으시면 녹음해도 될까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증언입니다. 옥순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가 녹음기를 꺼내 놓자 옥순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는 야간에 침투했어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 인질들이 갇힌 장소를 찾아냈죠. 하지만 탈출 과정에서 강우가 총상을 입었어요. 나는 그 아이를 업고 5km를 걸어 철책까지 왔습니다.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모든 인질을 구출하고 부대원 전원이 무사히 돌아왔죠. 그런데 옥순은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처졌어요. 작전 성공 후 공식 기록에서 내 이름은 사라졌어요. 작전 지휘관으로만 표기되었죠. 여성이 그런 작전을 지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준서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 지워진 여성 영웅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기 위해서요. 갑자기 가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밖을 바라봤어요. 뭐야? 갑자기 할머니가 중령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박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옥순과 준서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박진호가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야채나 파는 할머니가 무슨 특수부대 중령이라고. 정말 웃기는 이야기네요. 박진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옥순의 가슴이 아팠어요. 40년간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다니. 늙은이 하나 때문에 개발이 늦어진다는 게 짜증났는데 이제는 옛날 이야기까지 지어내시네요. 박진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순간 옥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40년 전 적진에서 적과 마주했을 때의 그 눈빛이었어요. 박진호가 한 걸음 다가와 옥순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옥순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군 시절 수천 번 훈련했던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박진호의 팔을 잡아 틀어 제압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으악. 박진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팔이 옥순의 손에 붙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시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젊은이, 내 가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옥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중령의 위험이 깃들어 있었어요. 박진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은 박진호의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미안합니다.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옥순이 방금 보여준 행동은 평범한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시죠. 박진호는 부하 직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야채 파는 할머니가 아닌 특수부대 중령의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최만수 상인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정말 중령이셨던 겁니까? 옥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모두에게 드러났어요. 그녀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옥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광장시장은 어제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은 옥순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야채와 대화하는 이상한 할머니였던 사람이 갑자기 특수부대 중령이라니 믿기 어려웠을 테죠. 옥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후의 홀가분함이 그녀의 걸음걸이에도 묻어났어요. 오늘도 잘 부탁한다. 얘들아, 옥수는 여전히 야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말투에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옥순의 가게 앞에 준서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중령님. 준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런 호칭은 필요 없어요. 그냥 옥순 할머니라고 불러요. 옥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업적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들이에요. 준서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들과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옥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옥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준서가 펼쳐 보인 것은 1983년 작전 기록이었어요. 거기에는 작전 지휘관이라는 단어 아래 희미하게 김옥순 중령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어요.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냈습니다. 기밀에 제된 문서 중에 있었어요. 지우려 했지만 종이에 흔적이 남았죠. 준서의 말에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녀의 업적이 이제야 증명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준서는 흑백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지금의 옥순과 똑같았습니다. 1980년 특수부대 훈련 당시 사진입니다. 기록보관소 깊숙한 곳에서 찾아냈어요. 옥순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사진 속의 자신은 너무도 젊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증거가 남아 있었군요.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물밀듯이 솟아올랐어요. 할머니,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여성 장교들의 숨겨진 역사를 알리는 일이 제 연구의 목적이에요. 준서의 말에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해졌어요. 좋아요. 내 이야기가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협조하겠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옥순과 준서가 밖으로 나가보니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박진호가 서 있었어요. 이게 다 사실입니까? 최만수 상인회장이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준서가 가져온 서류와 비슷한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198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특수부대 장교 중 한 분이셨어요. 1983년 DMZ 인근 작전에서 12명의 부하를 이끌고 북한 무장공비로부터 인지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준서의 말에 상인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나이 든 상인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옥순을 바라봤어요. 그 전설의 여성 장교가 실존했구나. 한 노인 상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어요. 박진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어제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야채 파는 할머니로만 봤던 사람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이었다니.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어요. 박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옥수는 잠시 박진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옥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 재개발 계획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호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젊은이, 내가 이 가게를 지키려는 건 내 과거 때문이 아니에요. 옥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진지함이 깃들었어요. 나는 그저 내 자리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이 시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고
역사예요. 재개발보다 중요한 건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죠. 옥순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최만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우리가 영웅을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우리는 할머니와 함께 이 시장을 지킬 겁니다. 최만수의 말에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박진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 박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제 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박진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저 평범한 몫으로 살다 돌아가셨죠. 전쟁의 기억은 그분을 괴롭혔고 아무도 그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를 보니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니까요. 옥수는 천천히 박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당신 아버님도 영웅이었을 거예요.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더라도 그분의 희생은 소중했어요. 옥순의 말에 박진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재개발을 추진한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것들을 새롭게 바꾸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기억처럼 슬픈 과거는 지우고 싶었던 거죠. 박진호의 고백에 옥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과거는 지울 수 없어요. 하지만 함께 나누면 더 가벼워질 수 있죠. 당신 아버님의 이야기도 기억되어야 해요. 옥순의 말에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재개발 계획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허물기보다는 보존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요. 박진호의 말에 상인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옥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요. 젊은이, 옥수는 박진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모성애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때 시장 입구에서 새로운 소란이 들렸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기 계십니다. 김옥순 중령님.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옥순을 바라봤어요. 뉴스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옥순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온 세상에 알려지려 하고 있었어요. 준비되셨나요? 할머니? 준서가 물었습니다. 옥순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어요. 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길 바랄 뿐이죠. 옥수는 어깨를 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작전을 앞둔 중령처럼 당당하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광장시장은 평소와 다른 활기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수는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오늘 저희는 광장시장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합니다. 박진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옥순과 최만수 상인회장이 함께 서 있었어요. 박진호의 표정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편의시설을 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박진호의 발표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특히 옥순 중령의 야채 가게는
시장의 상징적인 장소로 보존될 예정입니다. 박진호가 옥순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옥순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앞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옥순 중령의 야채 가게. 간판 글씨는 단정했고 그 옆에는 작은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옥순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는 당당히 드러나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어떠세요, 할머니? 마음에 드시나요? 준서가 옥순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광장시장을 찾아왔어요. 옥순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괜찮네요. 다만 좀 어색하기는 해요. 옥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연구가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여성 장교들의 숨겨진 역사를 알리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준서의 말에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했던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옥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옥순은 여전히 4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간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야채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말 잘 들어야 한다. 알았지? 옥수는 여전히 야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은 전과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오전 9시 옥순의 가게 앞에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옥순에게 인사했어요. 김옥순 중령님, 저희는 특수전 사령부 소속 여군 장교들입니다. 선두의 선 여성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선배님 덕분에 우리가 있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젊은 장교의 말에 옥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난 그저 내 임무를 했을 뿐이에요. 옥수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자부심이 피어올랐어요. 40년 전 많은 사람들이 여성은 특수부대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이 이제 이 젊은 여성들에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희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젊은 장교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옥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앞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은 느껴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에 지배되지 마세요. 당신들은 더 강한 사람들이니까요. 옥순의 말에 젊은 장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장교들이 떠난 후 옥순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과 자부심, 그리고 오래된 아픔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옥순의 가게에 와 있었어요. 옥순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걸 실감하네요. 옥순은 벽에 걸린 1983년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그 달력
속의 젊은 여성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시장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옥순 중령의 야채 가게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옥순은 평소처럼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칼솜씨는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어요. 역시 특수부대 출신이시네요. 칼솜씨가 범상치 않으세요. 구경하던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옥수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그녀에게는 그저 40년간 해온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조금씩 한적해졌어요. 옥수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할머니. 준서가 옥순을 도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같이 걸을까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준서의 제안에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을 나섰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시장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옥순과 준서는 천천히 걸으며 시장을 가로질러 갔어요. 할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DMZ를 방문할 예정인데 함께 가시겠어요? 할머니가 활동하셨던 지역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준서의 제안에 옥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솟아올랐어요. 그곳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업적을 현장에서 기록하고 싶었어요. 옥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빛이 마치 40년 전 어두운 밤에 침투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가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곳을 보고 싶네요. 옥순의 결심에 준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이 시장 출구에 다다랐을 때 옥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40년을 보낸 광장시장은 저녁 불빛 속에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서야, 내가 특수부대에 있을 때 항상 생각했던 게 있어요. 옥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고 싸웠는지를 늘 생각했죠. 그건 단순히 땅이나 경계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일상, 웃음, 그리고 미래였어요. 옥순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 시장처럼 사람들의 일상과 추억이요. 준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깊은 이해가 깃들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일깨워 줄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옥순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당당했어요. 마치 40년 전 부대를 이끌던 그 시절의 중령으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준서야,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거예요. 야채들이 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옥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기쁨이 가득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비밀도 혼자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저 자신일 수 있었습니다. 야채를 사랑하는 할머니이자 조국을 위해 싸웠던 중령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